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 때문에 한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올리면 되니까.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이용 관광에서 이제 시간 소비 관광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서 장보드리아르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보드리아르는 지금 현대 사회가 소비 사회로서 얘기를 했었어요. 소비 사회, 그렇죠? 소비 사회로 얘기를 했었고 기호로서의 이제 그 가치가로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호로서 가치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그 기호로서의 가치는 무엇이었냐라면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아까 가방을 예를 들었었지만 가방이라는 것의 원래 본래 목적성 자체는 무엇이었더라? 가방에 대한 본래 목적성은 그 공간에다가 어떠한 물건을 넣어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고 주요 본질은 공간이고 주변에 가죽으로 쌌을 수도 있고 비닐로 쌌을 수도 있고 종이로 쌌을 수도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할 때 동일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 쉽게 해서 검은 비닐봉지나 종이 비닐봉지나 샤넬백이나 목적성, 본질 자체는 똑같아요. 본질은 무엇인가 공간이에요. 그냥 공간을 무엇으로 둘러싼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샤넬백은 몇백만 원 하고 비닐봉지는 공짜로도 주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것의 본질은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기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샤넬이라는 기호가 갖고 있는 가치를 소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비닐봉지는 비닐봉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막 써도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거는 소비로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광도 결국 여가 시간, 이 사람은 관광 얘기는 하시진 않아요. 여가 시간도 이 소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는 하나의 계급적인 제도가 되더라. 계급적인 제도가 돼요. 그래서 소비라는 게 다 동일한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가 하나의 계급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은 높은 계급이 있고 적게 소비하는 사람은 계급이 낮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계급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많이 쓰는 사람이 높은 계급에 있는 겁니다.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사회 제도 자체는 피로서 계급이 맺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타고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었어. 그럼 나는 귀족이야. 나는 귀족이야. 내가 귀족이 싫어도 나는 그냥 귀족이야. 피로 만들어지죠.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었어. 그럼 나는 백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피로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현대 사회는 뭐로 만들어진다? 소비로 따라서 나눠진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돈에 대한 게 가치가 가지만 그거에 더 근본은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계급이다가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높은 계급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는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근데 나는 1억을 벌지만 아주 자린고비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억 버는 것 중에서 10만 원을 써요. 1억 9천은 막 그냥 돈만 모아놓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200을 벌지만 200을 다 써. 만약 이렇게 짓다고 칩시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돼서 이 친구는 어디서 막 많이 쓰고 해서 VIP가 되고 소비에 단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어딘가에서 대우를 해준다든지 무엇인가를 하는 데서 갖고는 누가 더 대우를 받을까요? 친구가 대우를 받겠죠. 많이 벌고 다 필요 없어요. 소비를 누가 많이 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당연한 거겠죠. 지금 현대사회는 모든 게 돈을 내고 지불하고 쓰게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있어요. 구매력이 많은 사람, 쉽게 해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대우가 좋을 것이고, 그리고 구매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거죠. 예, 관광에서도 똑같죠. 숙박시설에도 5성 호텔과 모텔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5성 호텔이랑 모텔이 갖고 있는 핵심적 개념은 뭐예요? 비를 피해서 잠을 자는 것이고, 원래 전통적 개념은 이런 거였으면 지금은 그것이 변해서 이제 액티비티 개념으로 제가 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동일하게 하루 묵고 가지만 누구는 하얏트 힐튼, 누구는 포시즌즈에서 묵고,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어서와 모텔에서 묵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어,
차이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구매, 가방 구매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이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물건이 아니라 시간에서도 나타나는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소비를 하는데, 자, 이제 보드리아는 여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가 시간이 뭐야? 결국 우리가 관광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여가 시간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중요한 개념인데, 여가도 소비의 한 품목이자 기호로서 봅니다. 자, 뭐냐? 그럼 여가 시간은 내가 갖는 여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기호가 되고 하나의 품목이냐? 이 여가는 나한테 내가 그냥 다 이거에 대해서 주를 갖고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냐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한테 주어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드리아는 착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이 사람 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뭐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가치는 이거 막스의 그 막시즘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가치 같지만. 자, 그래서 이 보드리아 같은 경우는 여가 시간이 구매되어지고 소비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매되어지고 소비가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가 시간은 정말로 자유롭게 그 누군가한테 주어진 시간이냐? 아니다. 이것도 결국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것이 여가 시간이더라. 순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매되지 않은 자유시간은 획득이 불가능하다. 결국 뭐야? 구매를 해서 여가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시간도 결국 네가 뭐냐? 구매한 시간이다. 구매하지 않은 것은 자유시간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쉬운 예를 듭니다. 빨래를 해요, 할머니가.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하는데 옛날 옛적에 이렇게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하는데 얼마 시간이냐면 가족 빨래 다 하는데 빨래하고 하는데 2시간이 들었다고 칩시다. 2시간이 들었어요. 근데 세탁기가 생긴 다음에 빨래를 집어넣고 넣는 것만 해서 10분, 15분이면 다 끝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세탁기가 일을 해줘. 그래서 2시간 빨래하는 거를 10분 만에 끝내.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시간 50분이 남죠. 그러면 이 1시간 50분은 뭐예요? 이 할머니한테의 여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여가 시간이야. 그러면 이 1시간 50분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편안한 그냥 나의 시간이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여가 시간은 어떻게 형성이 됐죠? 세탁기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획득을 한 거죠, 결국. 그럼 세탁기가 만약에 300만 원짜리 치면은 300만 원을 통해서 나는 여가 시간이 구매가 된 거예요. 자, 보드리아르의 그 논리는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예. 재밌죠? 우리가 여가 시간이 그냥 공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짜의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다? 구매되어진 시간이다. 너가 구매한 시간이고 소비되어지는 것이다. 더 쉬운 얘기로 합시다. 자,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휴가를 간다. 자, 우리 휴가 갑시다. 1박 2일 가자. 자, 이 여가 시간이 정말로 당신한테 그냥 떨어진 여가 시간이냐? 아니죠. 1박 2일에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빼기 위해서 뭘 해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고 일해서 번 돈 그리고 그 시간을 내 갖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뺀다는 거 혹은 주말에 내가 여가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평일에 일을 했죠. 노동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한 결과물 구매되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백수들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나 자유가 없는 건가요? 이 사람의 개념에서는 백수들의 그 시간은 여가나 자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 자체가 보드리아들의 시각으로 접근할 때 여가 시간이 그저 비노동 시간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노동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려면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은 무엇인가 생산을 하는 시간이고 여가 시간은 결국 뭐냐면 비생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백수들한테는 여가나 그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여가 시간이 있을까요? 여가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이 있죠. 왜 있죠? 학생들은 당장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벌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해서 좋은 학점을 따서 결국 미래를 대비하는 어떠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 이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시험 끝나면 여행이나 가고 싶다.
그 여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공부를 하고 함으로써 구매한 시간에 대한 소비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수는 아니에요. 백수가 일이 그냥 안 한다고 백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백수예요. 예, 제 주변에 있습니다, 한 명. 그 친구 하나 있는데 아마 제 수업을 재수강하는 학생 들었을 거예요. 제 예를. 이 친구는 지금까지 백수입니다. 나이가 평생 대단하죠.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구매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없는 사람이야. 얘한테는 여가 시간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무의 상태죠. 무의 상태.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자 세탁기 구매로서 제가 설명을 했고, 휴가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여가 시간, 휴가라는 거는 결국 뭐다? 노동을 통해서 구매한 재화에 재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동을 해서 구매를 했다. 노동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휴가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소비 상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휴가를 얻은 자한테 휴가라는 건 뭐가 되냐면은 사유재산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뭐라 했어요? 내가 구매되지 않은 자유시간을 획득 불가한 거고, 구매되고 소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보면 구매되고 소비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야? 내 거라는 거죠. 나의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그런데 이제 관광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나의 사유재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침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화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예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왜 쾌적성을 따지느냐? 여행을 갔으면 매력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쾌적하지 않으면 화가 날 것이냐? 그리고 열받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 불쾌해요. 그런데 어땠을 때 더 불쾌한 줄 아세요? 공짜로 가면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러 끝나요. 비싼 돈 주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이 짓을 해야 돼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비싼 돈을 냈으니까. 결국 뭐예요? 내 사유재산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했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생각에서는 이걸 구매를 했으면은 이렇게 불쾌한 환경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표현을 안 하지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라는 거는 휴가를 얻은 사람의 그냥 자유로운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남이 함부로 접근을 하면 내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쉽게 해서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만원 지하철 타는 거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계속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더 화가 난단 말이야. 왜요? 내가 휴가를 갔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열내죠. 결국 뭐야? 내가 돈을 들여서 사유재산을 재산인데 내가 돈을 들여서 구매한 재화인데 왜 이게 이 모양밖에 안 되냐?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에도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자유시간 휴가라는 것도 차이표시적인 가치가 있고 지위표시적 가치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차이표시적 가치라는 거는 자유시간이 누구나 다 똑같은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이제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자유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에 차이표시적 가치, 지위표시적 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하지 않는 거 나의 자유시간이야. 이재용 회장이 일하지 않는 거 자유시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하느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해서 대통령의 자유시간과 저의 자유시간, 뭐 A의 자유시간, B의 자유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서 이 자유시간이 형성되냐면 차이표시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은 쉴 때 요트를 뭐 탄다든지 요트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서 혼자서 다 즐긴다든지, 저는 뭐 쉴 때 동네에 있는 뭐 포장마차집에서 소주를 한잔 한다든지, 뭐예요? 차이표시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가도 누구는 5성급 호텔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간다 그러면은 누구는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B&B나 이런 데서 자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가치 있는 자유시간이면 동등한 자유시간처럼 보이지만 차이표시적으로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표시적인 것은 지위표시적인 가치도 생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에 묵는 거랑
2성급 호텔에 묵는 거랑 지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시간이 차이표시적, 지위표시적인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죠?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브런치 하면서 사진 찍고, 오늘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커피 한 잔과 브런치. 뭐예요? 차이표시적인 거를 생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욕할 건덕지도 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었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결국 뭐예요? 차이 표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위 표시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소비자 자체가.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롭지 않은 것이더라 라는 말이 돼요. 자유로운 게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적 시간이라 생산을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가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은 상품이자 기호로서 귀결이 된다고 합니다. 상품이자 기호면 결국 무슨 거를 만들어내죠? 분배가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죠. 상품이나 기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걸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그거에 맞는 거를 사든지 못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가 시간도 상품이자 기호로 하면 분배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논리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다?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을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적은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더 질 좋고 이런 걸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가 시간이라는 것도 실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번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여가 시간은 수익이 높은 사람, 상품이자 기호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1년에 단 1박 2일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사람이 그게 다 보여요. 누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 10% 20%밖에 안 되지 않겠냐. 이거는 본인이 굉장히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 그런 사람도 있거나. 근데 실제 여가 시간이 얼마 정도 수준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대략 60% 정도 인구가 1년에 1박 2일의 여행을 못 가요. 예. 그 조사한 결과치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이상이 하루를 어디서 숙박을 하고 오는 게 부담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이 빡빡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불배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암만 바빠도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 특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고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이야. 연예인들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런 특이 직종을 빼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분배 불균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가 소비라는 거는 결국은 계급적 제도로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이의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지위 및 위세가 나타난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가 소비라는 거는 다르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보드리아르에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자, 여가 시간과 소비 시간부터 해갖고 이렇게 여가 소비 계급에 관련된 것까지 논리적 흐름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왜 관광 개발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불평등에 대한 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로서의 포커스를 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가 시간이 상품이자 기호와 분배 불균형에 대한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 시간은 공적인 힘이 투여가 돼갖고 분배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면에 관광 경영 특히 그 중에서도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상품화하는 사람이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자유 시간인데 결국 자유롭지 않고 생산적 시간이고, 결국은 휴가 같은 것도 사유재산화 시켜갖고 생각을 할 수 있더라.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너에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차이표시적, 지위표시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더 극대화돼 갖고 생산시키는 방식들이 있겠죠. 예,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가 시설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죠? 등급을 만들어 놓죠. 무슨 등급이에요? 회원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VIP, VVIP, 골드 카드, 시그니처 골드, 무슨 실버, 계급을 벌써 다 만들어 놔요. 공급자 입장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차이 표시적과 지위 표시적 가치를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들의 자유시간에게 차이 표시적과 지위 표시적 가치를 주는 겁니다. 시그니처 골드가 갖고 있는 거,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거에 등급을 탁탁탁 나눠놓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 거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내가 골드나 이런 걸 쓰면 으쓱하면서 내가 지위 표시적, 사회 표시적 가치가 있구나.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골드 회원이면은 내가 좀 돼서 다이아몬드까지 해야지, 올라가 봐야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개발을 한다든지 이걸 상품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걸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차이 과정을 일부러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떠한 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차이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항상 VIP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항상 뭐 어느 거 뭐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게 자기 고객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갖고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 계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눈에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소비자들은. 예. 그러면은 아닌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서 하겠지만, 있는 사람은 그걸로 갖고 차위 지위 표시적인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 같은 것도 있죠. 사진도 왜 요새는 그 관광지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포토존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왜 포토존을 만들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이란 상품은 무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유형화된 무엇인가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쉬운 게 포토예요. 사진이에요. 사진. 자, 여기가 아름답네. 내 눈에 망막에다만 집어넣고 와야지. 자, 이렇게 하면 잊혀지죠. 하지만 사진이라는 찍는 행위,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찍는 행위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내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를 내가 가져간다라는 소유의 개념, 사유재산이에요. 쉽게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나의 사유재산화 시키잖아요.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 갖고 너의 그 잠깐의 시간과 그 아름다움을 사유재산화 시켜갖고 유형화돼서 가져가는 겁니다. 유형화돼서 가져가는데, 이게 지금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표시적, 지위적 표시적 잘 가치가 생산되는 게, 이걸 SNS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도 업로드를 시키죠. 예. 업로드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나만 잘 보려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거야. 나 잘 산다 이거야. 나 이렇게 이런 데도 갔다 왔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타고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장 보드리아가 얘기했고, 이 장 보드리아에 관련된 건 원래 이게 핵심 이론은 아니고,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아마 책에 한국에 시뮬라크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시뮬라시옹인가 그게 치면 나오는데, 이 장 보드리아도 앞에 얘기했었던 르페브르의 제자예요. 거의 비슷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관광개발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등장을 해요, 책에서. 네, 첫 번째가 이제 공정관계라는 게 등장을 하죠, 공정관계. 자, 이거는 이제 많이 같이 커가는 관계인데, 요게 이제 그 일본의 저기 다테야마라고 하는 그 입산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다테야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제가 가본 일본 산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다테야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은 이 요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여기서 이제 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까지. 그러니까 산을 넘어간다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지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떠한 공정관계냐면은 이게 원래 영상이 있는데 지금 못 보여드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푹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댐이에요, 댐.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큰 댐입니다, 여기가. 댐인데 자, 여기서 쭉 해서 산을 간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댐을 보고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댐이라는 게 갖고 있는 수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을 조절하는 이러한 타산업과 관광하고 같이 공존해 갖고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죠. 뭐 원래 댐은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관광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같이 공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그 철책선 있죠. 그 DMZ 같은 게 DMZ이 관광지예요. 원래는 관광지가 아니죠. 군부대 시설이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해서 어떠한 기존의 시설과 공존을 해갖고 하는 뭐 이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번 저 촬영에서는 아까 끊어진 게 있어서 연결해서 좀 더 길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경합관계라는 게 있죠. 경합관계라는 거는 A라는 산업과 B 산업이라는 게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관광에서 자, 이게 뭐였냐면은 제주도에서 원래 계획을 했었던 비양도 케이블카예요. 비양도 케이블카를 하면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협재 해변이.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해변인데 이 케이블카를 타서 비양도까지 가는 좋은 아이디어긴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산업과 이제 이 경합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여기 양식을 하잖아. 양식을 하거든요. 어민들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에 케이블카가 왜 문제냐 그러니까 여기다 기둥을 박았을 경우에 조류에 무슨 뭐 변화가 있어 갖고 그 어업 양식을 하는데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지는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관광 개발을 하는 데서 그거는 타 산업과의 공정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경합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일 이상적인 건 공정관계가 일어나죠. 타 산업과 같이 엮여갖고 긍정적인 이제 시너지를 뿜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경합관계는 뭐 서로 이제 이 마찰이 일어났고 관광 때문에 우리 산업이 안 돼. 대표적인 게 관광 때문에 뭐 농수산이나 어업 같은 게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농수산어업이 공정관계로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관광을 통해서 그걸 프로모션 전략으로 쓰는 도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합관계가 될 수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합관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지역민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을 해요. 관광이라는 것이 들어와 갖고 경제적 이득을 준다라면 공정관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합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관광이 오히려 호스트들의 이러한 경제나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있었던 관광자원화와 관광상품화 이제 뭐 여기서 경합관계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이게 뒤에 막 섞여 있네. 자, 보시면 자원화와 상품화라는 게 있어요. 오늘 뭐 다는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그러니까 일반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만든 것을 관광 자원화라 그래요. 그러면 관광 자원화돼서 된 관광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걸 관광 상품화라고 합니다. 관광 상품화된 것을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걸 뭐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뭐 이것을 만족과 이거 소비인데 뒤에 거는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고 자원, 관광자원, 관광 상품까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자원이 상품화되는 과정도 마케팅 과정이에요. 마케팅은 프로모션만이 마케팅이 아니에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마케팅의 한 분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만족 및 이익을 당연히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 및 만족은 지워버리셔도 돼요. 이거 책에서 그냥 갖고 온 건데 중요한 거는 자원이 관광 자원이 되는 관광 자원화와 관광 자원을 상품화시키는 관광 상품화는 좀 차이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원이라는 건 이게 관광이 자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뭔지 모르는 그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었던 서울에 있는 시장이 관광 자원입니까? 원래 아니에요. 시장을 관광 자원으로 여기는 나라는 거의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은 물건을 교환하는 곳이지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뭐 그런 이마트라든지 이러한 몰하고는 어떠한 모습이나 무엇인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선
이런 것을 관광 자원화하면 어떻겠나 해서 하는 작업이 관광 자원화 작업이에요. 관광 자원화 작업.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를 관광 자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장을 관광 자원화 시키면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관광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관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여기를 매력을 느껴야 되겠죠.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더라도 그 시장이라는 곳을 방문하고 쉽게 만드는 것. 이것이 관광 자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관광 자원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관광에 필요한 관광객들이 하는 무엇인가로 상품화 되기 전 단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을 관광 자원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시장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무엇 때문에 굳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지 않더라도 방문할 수 있을까? 자원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이런 게 자원하고, 그렇다면 상품화는 뭐예요? 그렇게 자원화된 거를 통해 갖고 시장에서 실제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상품화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물건을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외부에서 관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제일 하기 쉬운 거는 눈으로 구경하고 사진 안 틀어도 눈으로 구경하고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주차장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 자원에서 상품화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문객들이 시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관광이라는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그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더 부가가치라 해야 되나요? 그것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통문시장인가요? 이런 데서 뭐예요? 이렇게 엽전 같은 걸로 해갖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게 통문시장 자체, 통문일 거예요. 아마. 그 시장 자체를 하나의 관광 자원화 시킴과 동시에 거기서 사람들이 뭐 서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엽전을 돈으로 바꿔주고 결국 뭐예요? 재미있는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화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관광 상품화로 얘기할 때 부산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벽화마을들 있잖아요. 그래서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벽화를 그리는 건 뭐예요? 관광 자원화겠죠. 마을에다 벽화를 그려. 그럼 관광 자원화야. 그러면 그 벽화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력물이 하면서 관광객이 몰리죠. 몰린단 말이에요. 관광 그 벽화 마을을 방문을 해. 방문을 해서 끝이야. 그럼 관광 자원화만 되고 끝이에요. 상품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품화는 어떻게 돼요? 왔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벽화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입장료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관광 상품화예요. 입장료를 받아갖고 그 입장료를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지 관리비 빼고 나눠준다든지 상품화예요. 들어와서 마을을 보고 뭐를 하고 나서 뭐를 해요? 거기서 어떠한 거를 사 간다라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상품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품화는 이렇게 벽화를 만들기 전에는 없었는데 만든 후에 나온 그게 상품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광 자원화와 상품화 문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화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품화예요. 상품화가 돼야지 그 돈이 어떻게 돼요? 낙수 효과든 뭐든 간에 그 지역민들한테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역 호스트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자원화 과정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냥 퉁 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화가 되면서 뭐가 돼버리냐면은 호스트들이 더 불편하게 현지인들이 더 불편해지는 삶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벽화 만들어놨더니만 사람들만 많고 시끄럽고 다니기 막 불편해. 예. 근데 나한테 직접적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자원화만 되지 상품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원래 관광 상품화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입장료예요. 입장료나 그와 관련된 무엇인가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예를 들자면
안 간지 오래됐지만 그 태평양에 그 팔라우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이빙을 하기 되게 좋은 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바다밖에 없어요. 해변도 없는 섬이에요. 거기는 하나 있는데 그 억지로 두 개 있구나. 그거 인공으로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해변도 없어요. 그래서 난 거기에 신혼여행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신혼여행객들이.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 자원이라고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바다밖에 없어. 근데 바다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 시키니까 바다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배가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관광 자원화 됐네. 그러면 관광 상품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다이빙하는 배가 다니고 이거는 그냥 자원화로 끝나는 거예요. 배 허가해주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이쪽 팔라우라는 섬, 작은 섬 나라는 어떤 식으로 상품화를 시킬까요? 어떠한 그런 거에 이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기념품을 팔고 이런 걸로 할까요? 얼마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상품화를 시켰죠. 뭐를 하죠? 거기서 돈을 받죠. 돈도 많이 받죠. 입국할 때 돈 받고 나갈 때 돈 받고 거기서 다이빙 피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예. 세금처럼 무엇인가 이용료를 다 받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 것도 다 돈을 받아요. 무슨 바다에 나가는데 돈을 해요? 예, 퍼밋 피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상품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가 하니까 돈 내라. 상품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의 방식들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고, 자원화에서 상품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낼 것인가. 왠지 많은 사람들이 관광 자원은 누구나 써야 되는 그냥 공공재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했을 때 그럼 입장료가 제일 확실한데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여기 자원화까지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원화 보시면은 뭐 무변형 변형이 있는데 어떠한 어떠한 자원 자체가 뭐 변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무변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오감에 노출하고 뭐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냥 그저 재현하고 뭐 이런 거라면은 변형은 쉽게 해서 있었던 자원 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떤 인공적인 무엇인가를 넣어서 변형시킨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자원학. 근데 이게 좀 더 길어지겠다. 요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추석 때 추석 잘 보내시고 그 앞에 게 조금 잘려서 이걸 좀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3개 보시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10월 8일 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